네, 안녕하세요. 루이채널 루리입니다. 오늘 시황권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미증시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앞전에 이제 고점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을 갖다가 돌파가 나왔었죠. 그리고 추가로 무너지지 않고 나름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으로 좀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뭐 양봉을 추가로 띄우는 모습은 없었고, 상승한 뒤에 그냥 버텨줬다. 이 정도로 그냥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구간에서는 뭐 이제 넷플릭스 실적이랑 뭐 테슬라 실적 그리고 뭐 GDP 그리고 PC 뭐 이런 등등 나왔는데 그러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빅테크 위주로 좀 버텨주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좀 괜찮게 간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추가로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번 주죠. 내일부터 이제 돌아오는데, 자, 거기서 이제 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제 지표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적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FOMC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방으로 간다면은 여길 지지한다고 보지만, 만약에 파월이 뭐 지난번 같이 비둘기적이지 않고 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14,500포인트 예전에 선을 그어놨었던 자리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예전에도 고점으로 작용했었던 자리고 저항으로 계속 작용하다가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지지를 받았었던 게 14,500포인트. 그래서 요 라인이 좀 중요한데, 요 라인까지 지금 또 60선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만약에 강하게 내려온다면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60선 좀 올라오면은 뭐 한 14,600, 14,7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실적이나 FOMC나 뭐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온다면은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럴 만한 힘이 아직도 남아 있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간다면은 다시 또 16,000포인트 좀 돌파하는지 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방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는 보셔야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 있고, 그리고 나올 만한 재료들은 진짜 거의 다 나오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까봐야 되는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줄 거는 같아요. 어 그리고 잠시만요. 이걸 왜 나? 자, 그리고 일자별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뭐 국장 먼저 볼게요. 국장 뉴스 전에 동향 먼저 보고 가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생각지 않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한 요까지는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2,500포인트에서 그냥 마무리되는 모습이죠. 이날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도 고가가 2,502포인트, 살짝 넘어서는 모습은 있었는데 2,500 초반 뭐 한 10, 2,510 아니면 20까지도 좀 기대는 해봤는데 그런 부분 없이 약간 윗골이 만들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환율이 뭐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전보다는 양호해졌다. 선물만 보더라도 우선은 뭐 하루 날리고 하루 들어오고 뭐 하루 쉬고 하루 들어오고 뭐 적당히 날리고 나름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기관 같은 경우가 선물을 날렸느냐? 기관 선물도 양호하게 괜찮게 좀 들어왔죠. 뭐 세게는 안 들어왔어도. 자, 그리고 코스피 현물을 보더라도 현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꾸준히 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3천억 들어오고 뭐 천억 들어오고 계속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현물이 좀 들어와줬다. 환율이 뭐 양호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전 잘 들어왔다고 봐요. 그리고 기관도 뭐 크게 나가봤자 뭐 나간 것도 거의 없죠. 뭐 300억, 900억 빼고는 나머지는 적당히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개인들이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좀 돌아와주나? 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수량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좀 금요일날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아무래도 테슬라 발로 이제 좀 하락을 좀 보여줬다가 테슬라가 이제 하루 하루 맞고 그 다음날 이제 좀 약간 되돌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거의 버텨주는 수준이긴 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지해야 되는 라인을 갖다가 이제 테슬라 발로 한번 박살이 났다가 그걸 그대로 되돌림을 해서 다시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이 위에서 놀 수 있을지 그게 좀 중요한 위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움직여 준다면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금 봤었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역시나 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 위로 올라와야지 좀 안정적으로 다음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논다. 만약에 여기서 계속 놀고 있다. 여기 박스권이다. 그럼 나름 지지할 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언제든지 하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는 2,500 위로는 올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좀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그나마 양호했었던 거는 좀 기대해 볼 만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이랑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 봅니다. 뭐 어느 방향인지 이번에 저도 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그래서 나름 좀 어느 정도는 조금 현금화 하시고 좀 들고 있다가 대응하실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고객 예탁금 보면은 예탁금은 뭐 크게 변동 없어요. 그냥 5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고, 신용잔고가 조금 줄었거든요. 뭐 이제 18조 좀 넘어가는 수준이었었는데 뭐 큰 하락 이후에 약간 신용잔고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 그럼 뉴스를 좀 가서 보게 되면은 우선 나왔었던 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먼저 나왔죠, 실적이.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시장이 이제 눌릴만 한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넷플릭스가 좀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넷플릭스도 뭐 한 10% 이상 날아가고, 그리고 나스닥도 좀 괜찮게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죠. 자, 그 뒤에 나왔던 게 이제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는 뭐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좀 안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크게 안 좋게 나왔죠. 8% 정도 나왔던 것 같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뭐 이제 크게 12% 정도 빠지고, 뭐 8개월 만에 최저치, 그러면서 시장을 좀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였어요. 뭐 근데 반도체 쪽은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AI 쪽이 엮이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았는데 나름 그래도 테슬라가 무너지니까 시장 전체가 좀 무너질 뻔 하긴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 테슬라 부진을 덮고서 미국 GDP가 이제 좀 나왔는데 양호하게 나온 거예요. 좀 GDP가 양호하게 나오니까 이러면은 침체로 가기보다는 연착륙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CPI나 PC나 전부 다 잘 빠지고 있고, 그런데도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연착륙 가능한데? 라고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3대 지수 전부 다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때문에 한번 눌림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좀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또다시 인텔 쪽에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박살 났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도 좀 많이 한 3% 정도 빠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래서 뭐 이제 ETF 쪽에서는 뭐 쏙슬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하나잖아요. 다음 주에는 반도체 관련이 좀 많이 나와요, 지표들이. 그래서 반도체 주들은 그 지표들이 괜찮게 나온다면은 뭐 세게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인텔처럼 이렇게 무너지듯이 하나 둘씩 무너지는 게 나온다면, 다음 주에 AMD랑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 개 있거든요. 걔네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국장의 반도체들도 조금 약세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나올지 그건 모르니까 솔직히.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한 주다. 계속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거든요, 국장은 또.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왔었던 게 금요일날, 어차피 우리 장 마감하고 나왔었으니까 그 월요일날은 양호할 거라고 봐요. 크게 뭐 무너질 만한 재료는 월요일날 없어요, 아직은. 자, 그래서 미국 이제 12월 근원으로 봤을 때 PCE가 뭐 2.9%를 상승을 했다. 2.9%면 드디어 2%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2% 이제 드디어 들어왔고, 그래서 예상보다 하회가 됐다.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은 PCE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6%를 상승했다. 뭐 괜찮았죠. 2.6%면은 괜찮았어요, 정말. 이 정도면은. 그리고 근원 PC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많이 내려왔죠, 진짜. 둘 다 2%를 찍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예상치를 했었던 게 3%였었는데 2.9가 나오면서 오히려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거의 예상치 정도가 나오고 그냥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서, 이것도 지수를 갖다가 무너질 만한 한 자리거든요. 솔직히 나스닥이 이제 더 갈까라는 그런 자리인데, 자, 그런 자리에서도 이런 걸로 또 한번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CPI랑 똑같이 전월 대비로는 다 0.2% 정도씩 상승을 했어요. 조금씩 상승해가지고 이 하락하는 그 속도 자체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각도가 조금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홍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리스크로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PC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면은 3월은 조금 이르긴 하지만 5월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1월 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96% 다음 주에 하는 거죠.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하는 건데, 자, 진행되는 게 뭐 당연히 동결이다라고 보고 있고, 3월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강했었는데, 몇몇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지표들 많았었잖아요. 다른 지표들이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3월 인하보다는 5월 인하로 약간 시장이 좀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46%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요. 3월 달에도.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그리고 0.25% 내릴 게 50%, 0.5% 내릴 게 36%예요. 뭐 얘가 일로 올라올 수는 있겠죠. 조금 이제 뭐 시장에서 파월이 안 좋은 얘기하면은 이게 조금 사라질 거고, 그래도 5월에는 한번 할 거야라고 하면서 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월이 어떻게 말할지 이번에 솔직히 가늠이 안 되긴 해요, 저도. 자, 그리고 미증시 이제 좀 지난 거 말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자지구 협상을 갖다가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데 중재국가의 불하, 그러니까 카타르가 중재국인데 중재국하고 지금 좋지 않다, 이거는 뭔가 협상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카타르도 기분이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카타르는 이제 회담에서 빠질 수도 있다. 니네들 사이에서 지금 중재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다 때려치고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휴전을 했을 때 보냈었던 분이 이제 CIA 국장이었었거든요. 그분을 다시 또 보내가지고 이번에 좀 휴전을 하게 만들려고 지금 수일 내 협상 담당자들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또 휴전을 하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휴전하자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달만 휴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격차가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도 이런 식이면은 자기도 회담에서 빠지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헤즈볼라가 있죠. 위로는 이제 북쪽에서는 헤즈볼라가 있는데, 헤즈볼라랑은 지금 계속 꾸준히 전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계속 미사일 날라오고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면전이 시작되는가, 진짜로 제대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 레바논 도시인 전투 훈련을 갖다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헤즈볼라 쪽에 있는 피난민들이 이미 북쪽으로 좀 다 없어진 피난을 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전면전은 가능하다. 근데 이것까지 전면전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이스라엘의 손을 누가 이제 계속 들어줄지 그거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질이 중요한데 인질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계속 전쟁만 하려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내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제 참모총장 등 43명이 전부 다 이제 네타냐후의 퇴진을 갖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좀 휴전도 좀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계속 시비를 걸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대규모 시위 이후에 이제 참모총장 등 좀 나름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좀 퇴진 서명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거는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 좀 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홍해에서 지금 계속 벌어지는 테러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에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이란한테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제 자제를 좀 하라고, 쟤네 좀 진정시키라고 좀 이제 좀 요청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무역 피해를 입으면서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중국 쪽 무역 피해를 입으면은 너네 때문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니네한테 어떻게 할지 우리도 모른다. 야, 뭐 이런 얘기죠. 지역적 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중국이 이란이랑 굉장히 친분 관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적 동맹이 중요한 이란한테는, 자, 중국의 경고가 받아들일지는 좀 모르겠어요. 뭐 이란이 이제 중국의 돈을 받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중국의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중동 안에서 지역적인 동맹이 또 따로 있죠.
팔레스타인 쪽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이란에 또 입지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제 후티 반군한테 좀 뭐라고 할지 그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딱히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도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공격을 오히려 강화를 했고 미군한테 이제 대한 미사일 폭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티는 이제 미국의 유조선과 미국 군함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뭐 유조선은 화재가 붙었고 뭐 이제 인명 피해는 아직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러면은 쟤네가 중국이 이란한테 말한 걸 갖다가 이란이 특별하게 그냥 후티 반군한테 뭔가를 하지 않았구나. 그냥 이 정도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튀르키예. 지난주에도 여기저기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라크도 말씀드리고, 뭐 시리아도 말씀드리고, 레바논도 말씀드리고, 여기저기도 진짜 막 계속 이슈가 많았죠. 지난주에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편을 들 거냐, 중동이 했는데, 이스라엘 편 들던 튀르키예가 이번에 이란한테 이제 밀착을 해요. 이란 편을 들겠다 이거예요. 자, 테러전이 만약에 발생되면은 이란 편에 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튀르키예도 이란한테 갔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게 자, 지역적 동맹이 중요한 이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동맹에서 여기저기 지금 동맹을 맺으면서 이란 편으로 굉장히 좀 많이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만 빼고. 그리고 미국을 갖다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라크도 사실상 미군을 지금 빼거든요. 바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라크도 미군을 갖다가 철수시키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고 뭐 IS가 나오든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전부 다 이제 미국을 갖다 약간 배제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좀 힘을 뭉쳐보자 약간 이런 모습들이 중동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전에 중국도 그랬지만 뭐 미국도 중동의 좀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설리번하고 왕이가 26일, 27일날 이제 방콕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뭐 회동하기 전의 내용은 홍해 위기랑 뭐 대만 문제를 갖다가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로 이제 회담 전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회담 후의 내용을 좀 보니까 뭐 특별하게 이쪽 내용은 없어요. 자, 왕이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약속을 좀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은 북한 도발, 중국 영향력을 좀 행사해달라.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많이 날리고 계속 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리고 러시아랑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계속 포착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좀 행사해달라. 너네가 러시아한테 얘기를 좀 하고 북한한테 얘기를 해서 좀 진정을 좀 시켜라.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홍해 얘기가 쏙 빠졌어요. 홍해 내용이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래서 홍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지 오히려 중국은 대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대만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너네는 북한을 갖다 진정시켜달라 약간 요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라크도 지금 이란 편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편을 들지 지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라크가. 자, 근데 결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수하는 쪽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철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갖다가 철수하는 거를 갖다가 협상을 개시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철수를 할 거고 뭐 순차적으로 어떻게 철수를 할 건지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이제 철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동만 이제 거의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약간. 그리고 이란 편에 많이 붙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라크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중동 쪽은 여전히 확정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진정하지 않는 이상 확정 가능성은 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쪽으로 좀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월요일이었었나 화요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자, 트럼프하고 바이든 둘 다 이제 경선이 있었어요. 뉴햄프셔에서. 근데 뭐 이제 각 당에서 각자 승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올 거고 결국은 바이든도 또 대선 주자로 나오겠네. 그래서 재대결이 이제 사실상 조기에 이제 확정이 될 것이다. 뭐 나머지 뭐 헤일리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이제 표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화당에선 트럼프다. 그리고 이쪽에선 바이든이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둘이 또 붙겠네.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뭐 특별한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좀 많이 깔려 있긴 한데 그런 것만 좀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 관련된 주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바이든이 계속 이어가면은 뭐 IRA나 배터리나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간다. 바이든하고 1대1 가상 대결 이런 걸 했을 때 더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쪽 관련주들은 굉장히 약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4년은 그쪽 관련주들은.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뭐 거의 대선에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다시 중국산
전수입품에다가 지금 60% 관세를 갖다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고다. 약간 이런 걸로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표를 갖다가 이걸로 다시 한번 또 끌어올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화가 되면은 집권 1기 때는 무역 정쟁이 당연히 또 시작이 되겠죠. 또 난리가 나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옛날에 무역 전쟁을 할 때 움직였었던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되게 많았어요. 뭐 히토류도 있었고 콩도 있었고 그쪽에 날라갔었으니까. 근데 뭐 이거는 집권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니까. 바이든일 때는 이렇게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트럼프랑 바이든 그거에 따라서 관련주들 좀 유심히 보면서 좀 챙기실 거 챙겨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이 조금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여기는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냥 좀 가져왔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중국군이 또다시 대만을 압박을 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다. 대만군은 뭐 중국 군용기 33대를 갖다 포착을 했다.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은 군용기가 왔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 뭐 할 건 아닌데 5월 돼야지. 5월부터 이제 집권이거든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 리칭 이번에 당선되신 분 있잖아요. 그 당선되신 그분이 이제 5월부터 집권이다 보니까 5월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뒤부터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어쨌든 여기도 여전히 계속 시끄럽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뭐 특별하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이 계속 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좀 약해졌어요. 약간 소강 상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푸틴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이다라고 싶은 거죠. 자, 푸틴 같은 경우는 자, 미국의 비공식 채널로 우크라이나의 종전 대화를 갖다 제안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전쟁 그만하고 싶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자. 약간 이런 식의 대화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어요. 푸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뭐 이제 대선이 있긴 한데 그 전에 이런 그림이 종전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지금 뺏어온 땅들이 있잖아요. 뺏어온 땅들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 거 해가지고 딱 선을 그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업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3월에 어차피 대선 때 어차피 여기는 공산주의여가지고 어차피 푸틴이 될 거는 확실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하려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언제나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가지고 종전 논의는 열려 있다. 라고 이제 신호를 갖다가 미국한테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갈지 봐야 되는데 미국도 솔직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휴전하라고 할 것 같아요. 미사일도 주기도 힘들고 더 이상 지원해주기도 힘들고 여기저기 지금 전쟁이 하도 터지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장기 안에서 영토 탈환을 갖다 뺐습니다. 이 내용을 뺐다는 거는 자, 예전에는 영토를 다시 가져오자라는 거였어요. 뭐 뺏겼었던 크림반도, 뭐 돈바스 지역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림은 옛날에 뺏긴 거고 돈바스는 이번에 뺏긴 거죠. 자, 이 두 지역을 갖다가 다시 탈환해 오는 것까지가 목표였어요. 뭐 그 이상 러시아를 뺏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장기 아니었었는데 자, 그게 아니고 진구를 갖다가 진군 방어 전환 속으로 이제 전투 지원 산업 복구. 자, 전투는 지원하되 이제 방어하는 쪽으로 좀 가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약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그 상황에 지금 푸틴이 종전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쑥 던지죠. 그리고 미국도 언제까지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갖다가 좀 그냥 니네 방어하는 쪽만 해. 그냥 약간 요런 거죠. 자, 요렇게 끝난다면은 젤렌스키도 조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전쟁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표들이 좀 많았어요. 전에 한번 뭐 비슷한 투표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10% 미만이었었는데 전쟁을 그만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만하자는 부분들이 거의 한 20% 이상 왔었던 것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어디 뉴스에서. 자, 그래서 내부에서도 약간 그만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 계속 전쟁하는 것도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서방 국가들도 계속 지원하는 것도 힘들죠. 유럽도 계속 지원을 하기가 솔직히 한계가 있죠. 유럽도 자기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는 뭔가 조금 종전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약간 좀 종전 관련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쪽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었고 이제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봐야 될 거는 우선 이것부터 뉴스를 보는 게 낫겠네요.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FOMC죠. 여기서 이제 파월 발언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비둘기파적일까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이번에 나왔었던 PCE 솔직히 이 PCE 빼고는 앞전에 있었던 웬만한 경제 지표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다고 안 보이거든요. 다 별로였어요.
약간 꺾이네? 약간 요런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었거든요. 나름 괜찮았어 라고 하다가 꺾이네라는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나올까? 차라리 이번에 매파적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3월 됐을 때 거기서 비둘기파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얘가 한번 매파로 갔다가 그러니까 언플로 눌러주는 거죠. 어차피 금리는 동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파적으로 나가가지고 시장을 적당히 한번 눌러주고 프레셔 한번 딱 주고 그 다음에 3월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시장의 지표들이 괜찮아지거나 아니면은 세계 이런 상황들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뭐 홍해도 좀 진정됐고 그러면 이땐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빠르면 한 5월 정도에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걸 보여준다. 뭐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번에도 비둘기파적으로 간다면은 지수에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은 저는 매파적으로 조금 보기는 해요, 지금. 매파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번 거는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좀 관망하는 쪽이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실적 발표들. 지난주부터 실적 발표가 제대로 된 애들, 이제 빅테크 애들 몇 개씩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 주가 진짜 많아요, 실적 발표가. 자, 진짜 많고. 그리고 고용지표. 고용지표도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앞전에서 ADP랑 졸트 데이터 나온 다음에 금요일 날 돼가지고 실업률이랑 시간당 임금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볼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뭐 실적들 이거 어디 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좀 가져왔는데 그냥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다 보니까 로그인이 안 돼서 밑에가 살짝 잘려요. 밑에 회사들 하나씩이 다 잘리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는 뭐 소피랑 뭐 몇 개 있긴 한데 월요일은 특별하게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화요일 날 뭐 굳이 본다면은 오전장에 이제 화이자, GM, UPS 정도 있고, 자, 장 마감하고서 이제 세죠. 장 마감하고 세다는 거는 어차피 이거 바로 그대로 얘네들이 실적 안 좋으면은 바로 국장은 바로 반영이 돼요. 미장 움직이기 전에. 그래서 ADP, 마소, 알파벳. 자, 이렇게 세 개가 잘못 나오는 순간에는 그냥 와르르죠. 이때는. 자, 그래서 여기가 좀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 실적이. 그래서 장 마감하고니까 아침에 한 6시?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면 나올 거예요. 얘네들 실적이. 그리고 더 본다면은 스타벅스 정도? 이거는 뭐 이제 소비가 뭐 줄었냐 이런 걸로 그냥 해석할 만한 그런 지표죠. 그리고 이게 지나면 어차피 그 다음날 이제 다 바로 이제 미증시 타격이 오든지 상승을 하든지 그럴 거고 그리고 장마가 한 다음에 이제 퀄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요때가 목요일 이때가 이제 FMC죠. FMC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실적이 나오는데 FMC가 한 요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요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한 여기 4시 정도에 나오는데 자, 그거 끝나고서 6시에 또 아마존, 애플, 메타 이렇게 나와요. 또 세 개가. 이것도 장 마감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에 금요일 날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변동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FMC가 나오는데 얘네들 실적까지 나오고 이거 거의 난잡합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워낙에 난잡하고 이번에는 좀 뭘 하기가 참 그냥 세게 뭘 하기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왜? 나스닥 자체가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삐끗하면은 그냥 살짝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웬만한 애들이 다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세게 상승 가면서 전고점 가겠죠. 16,000포인트까지. 근데 그거에 베팅하기가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자, 그래서 또 일정들을 보게 되면은 굳이 본다면은 화요일 정도, 월요일 진짜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미증시에서 PC 괜찮았기 때문에 뭐 갭을 엄청 세게 떠서 갈 건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모습을 갖다 월요일까지는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는 해요. 국장도. 근데 화요일부터는 슬슬 이제 조금 방어적인 태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거 있긴 한데 3개월물하고 6개월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얘네는 그냥 웬만해서 입찰 잘 될 거라 봐요. 뭐 이게 한 2년물 아니면 뭐 10년물 뭐 20년물 이런 거 돼야지 조금 입찰이 좀 안 되고 이러는데 단기적인 포인트에서는 좀 입찰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뭐 쓱 봐도 뭐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고용 지표들을 갖다가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졸지 데이터가 조금 나와주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 관리자 지수 요런 거 나오면은 이제 얘네는 오히려 더 세게 나와야 돼요. 49에서 49.2인데 오히려 한 50 이상이 나와야지 그래도 중국이 이제 좀 살아나는구나. 소비가 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여서 얘네는 인플레가 와야 되는 나라고. 저거는 국장에서 뭐 안 좋게 나오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고용지표 볼 수 있는 게 ADP. 이거 고용지표 미리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와, 근데 비농이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또 시장이 또 굉장히 단단하다고 하면서 5월 금리
인하가 오히려 더 가능한 게 더 세질 것 같네요. 만약에 진짜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원유, 고용이죠. 지금 실업으로 생각했어요. 반대예요. 자, 그리고 쭉 보면은 FOMC 여기 있죠. 자, FOMC가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밤에 이제 새벽 4시 반에 이제 이루어지고요. 이날 이제 끝난 다음에 장 마감하고서 이제 여기서 바로 실적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뭐 어차피 아시다시피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데 파월의 발언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그리고 점도표가 좀 중요할 거예요. 지난번에 점도표가 좀 좋아서 시장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점도표가 이제 2회에서 3회로 뭐 이렇게 늘어난다.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늘어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점도표랑 파월 발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용지표 바로 전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와줬을 때 그것도 만약에 좀 시장이 좀 반응하기 좀 애매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좀 봐줘야 되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 나오죠. 미국의 그 시간당 임금이 나와주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딴 것까지 뭐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요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지표 때문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미증시도. 그래서 미증시가 다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자리가 낮았다면은 국장처럼 낮았다면은 차라리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계속 놀고 있었다. 여기서 한 요 정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은 조금만 괜찮은 거 나와도 바로 상승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는 나름 높은 자리거든요. 굉장히 지금 거의 계속 신고가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갖다가 앞두고 있어요. 요만큼만 더 올라가면은. 자,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나오면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눌림 받을 수 있고, 근데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은 바로 눌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많이 올려놨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뭐 시장이 전부 다 실적이 다 좋게 나오고, 그리고 FOMC에서 파월이 비둘기적으로 하고, 점도표도 뭐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그리고 고용도 괜찮고 뭐 그래 버리면은 뭐 할 말 없죠. 근데 그렇게 다 좋아버리면 진짜 할 말 없는데 과연 그럴까 그거는. 근데 그런 리스크에는 베팅하기 좀 어렵죠. 확률적 베팅이니까. 자, 그리고 국장에서는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은 앞전에 있었던 박스죠. 어떻게 보면은 20원. 자, 여기가 저항이었었고 여기가 저항이었었고 여기가 저항이었었는데 이걸 갖다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20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좀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위에서 버티면서 요러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상황이 환율에서는 좋진 않아요. 이 환율이 최소한 1320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여기가 1320이잖아요. 자, 이 라인을 놓고서 이 라인 아래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얘는. 그래야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환율만 찔끔 더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다시 다 던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들어왔던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소량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외국인들이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 조 단위로 날리는 날도 많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계속 좀 보긴 하셔야 돼요. 환율이 만약에 여기로 내려왔다 하면은 조금 그래도 대형주들 좀 베팅해 볼 만하겠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4.2에서 높게는 이제 4.3까지 보기는 해요. 근데 4.2를 먼저 볼게요. 지금 요 라인 점선이 이제 4.2거든요. 예전에 강하게 저항을 받았었던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그리고 큰 폭으로 봤을 때 크게 하락하고 요 정도에서 이제 내려가는 이러한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4.2에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더 올라간다 했을 때는 갑자기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4.2를 넘을 가능성은 솔직히 있어 보여요. 약간 광기라고 하죠. 광기가 한번 나올 수도 있어는 보여요. 그래서 높게 보더라도 이거는 근데 4.3은 절대 넘으면 안 되는 라인이어서 4.3이 예전에 잠시 고점이었었고, 그러니까 잠시 고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나오겠지만, 자, 여기도 4.3.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다음 주에 미증시가 좀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파월도 안 좋고, 거기다 실업률, 실업 데이터도 좀 안 좋다 하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자, 그러고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랬을 때는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광기 구간이어서 솔직히 저는 4.2에서 그냥 무조건 꺾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기준이죠. 뭐 2차 전지는 너무 단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표를 갖다가 조금 훼손시킨 게 있어서 코스피로 보게 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 2500 라인이 위로 올라오는지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올 때 수급이 함께 동반되는지, 선물이 함께 동반되는지, 선물과 코스피 둘 다 동반되면서 같이 여기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나름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는구나. 그때 이제 환율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시장이 무너진다, 무너졌는데 여기를 갖다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다, 근데 수급이 이탈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 개인적으로 하방 가능성 추가로도 봐요. 왜? 버텨놓고서 수급 이탈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버티다가 무너지는 모습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이 라인을 좀 이었을 때 지금 라인이 애매한 라인이거든요. 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올라갔을 때 여기를 고점으로 찍고 하단에서 또다시 돌파 못했었던 고점으로 찍고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으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던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를 내려갔을 때는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가 저항이 될 거예요. 이 라인이 다시 저항이 될 거고, 하단에서 올라오는 요 라인이 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놀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만약에 세게 미증시가 맞고 국장도 막 환율이 안 좋아지고 뭐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다라면은 요 구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좀 변동성이 크니까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